자, 출발 좀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차로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대표값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평균. 평균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완전 무결한 대표값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사실 그 이후에 뭐 다른 것들이 굳이 등장할 필요는 없었을 거거든요.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 우리가 학교에서 A, B, C 라고 한 3명의 학생이 15점짜리 15점 만점에 수행평가를 받다가 치자. 세 문제를 봤어요. 한 문제당 5점이었나 봐. 그래서 얘는 5점, 얘는 10점, 얘는 15점 이렇게 받았어. 평균이 얼마야? 10 이렇게. 근데 그 옆반에 있는 학생 D, E, F. 어머, 예쁜 여학생이 여기 있네요. E를 볼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얘네들을 봐, 이 반에는요 이렇게 됐대. 얘 10점, 얘 10점, 얘 10점. 그럼 평균 얼마야? 10. 그럼 봐봐. 평균이 어떠한 집단의 어떠한 통계적 조사의 결과치로서의 대표값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 집단의 성질과 이 집단의 성질을 정말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야, 얘랑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의 성질은 매우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걸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저 그런 놈 하나, 못하는 놈 하나, 잘하는 놈 하나 그잖아. 얘는 만점짜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 개만 맞추는 그런 애도 없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 셋이서. 그럼 봐봐. 너네가 만약에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교육봉사 뭐 이런 거 하니까 딱 갔는데 이쪽 3명이 있고 이쪽 초등학생이 이쪽 3명이 있고 이쪽 3명이 있어. 이쪽 3명은 이런 집단이야. 이쪽 3명은 이런 집단이야. 얘를 1반, 얘를 2반 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너네가 가서 애들을 뭐 이렇게 좀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반을 선택하고 싶냐? 2번. 당연히 2반 선택하고 싶겠죠.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있으면 비슷비슷하게 쉽게 설명해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얘한테 맞추자니 얘가 너무 쉽고 얘한테 맞추자니 얘가 너무 어렵고 얘한테 맞추자니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이런 반에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게 수업할 수 있는 건 참 정말 강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듣고 흘리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 평균 말고 좀 뭔가 좀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서 저 집단들의 성질을 대변할 수 있는 좀 무언가를 찾고 싶었나 봐. 그러니 거기에서 도입된 그런 용어가 편차라고 하는 게 편차. 이 편차라고 하는 건 평균값으로부터 이 녀석들이 해당되는 별량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좀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의 편차는 얼마? 그냥 빵인 거지. 이 녀석의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5점 위에 있는 거고 이 녀석은 평균으로부터 5점 밑에 있는 거야. 괜찮아. 그 편차라고 하는 것의 성질,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대표값과 삼보도를 배울 때 처음으로 통계에서 음수의 값이 도입되는 게 바로 편차예요. 어떤 값들을 조사했을 때 애초에 그 별량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었거든. 근데 편차라고 하는 건 평균보다 위쪽이니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돼. 어쨌든 편차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뭐 이렇게 구하고 싶었었나 봐. 그러면 편차라고 하는 건 해당되는 그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마만큼 떨어져서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러한 편차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평균값과 더불어 해당되는 집단의 성질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편차를 일반화시킨 표준 편차 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었대.
그럼 결국에 표준이라고 하는 말, 다시금 얘기해서 해당되는 별량들의 편차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수치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편차들의 평균을 내면 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생기지. 왜? 야, 얘는 편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5, 얘는 0, 얘는 5.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편차의 합은 편차들을 싸그리 몽땅 다 모아놓은 값은 언제나 빵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 그거에 대한 평균값도 항상 빵. 그러면 어느 집단이든지 편차의 합이 모두 빵이면 편차의 평균은 싸그리 몽땅 다 빵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음수값이 되는 편차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이 편차들을 양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화 과정은 뭐가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애초에 그 값이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를 추가적으로 판별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 그게 좀 불편한가 봐. 그래서 아싸리 제곱을 해버렸어. 편차를 제곱을 해버린 다음에 그 녀석들의 평균을 제시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분산이라 하시겠대.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의 통계학에서 편차를 통해 표준 편차로 바로 가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제곱 뻥튀기였잖아. 그게 편차를 일반화시킨 표준 편차는 뻥튀기 시킨 걸 다시 확 줄여줘야겠지. 그래서 루트 분산이야. 이렇게 되시겠대.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표현을 써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따가 3교시 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셨거든요. 도수분포표. 저 3명의 학생들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명 좀 추가하자. 한 10명 있었다 치자. 그리고 도수분포표를 만들면 내 가로쓰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통 계급이나 아니면 계급 값 또는 내 별량 자체가 들어가지. 문제 하나당의 점수가 그냥 5점짜리 수행평가라고 치자. 그러면 5점 받은 애, 10점 받은 애, 15점 받은 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도수가 들어가지. 도수가 2명, 5명, 3명 이었다라고 칠게. 그럼 여기에 도수의 총합 들어가겠죠? 도수의 총합 얼마입니까 지금? 10.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 평균을 구하고 싶었나 봐. 너네들 되게 싫어했던 거, 선생님들 선생님 계산기 쓰면 안 돼요 막 쫄라댔던 거, 그걸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5점짜리가 2명 있으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전체 값의 합 나누기 전체 도수 이런 거 아니냐. 얘가 2명 곱한 거 싹 다 더하신 다음에 곱한 거 싹 다 더하자고. 그럼 공식 자체를 좀 시그마가 들어가시겠네 일단 잠시 후에. 그리고 나서 이걸로 싹 나눠버리면 됐었지.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표가 어떠한 집단의 성질을 한눈에 알아보기 정말로 완전 무결한 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개념들은 나올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근데 얘가 좀 부족했나봐. 뭐가 부족해? 얘 도수분포표의 한계가 뭐냐? 전체 도수가 다른, 내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성질이, 그러니까 이질적인 둘 이상의 집단. 그러니까 그게 얘가 다를 수도 있고 점수가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다른지 간에 이질적인 둘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 그 녀석을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는 지금 10점짜리가 가장 많겠지. 평균을 제시하면 10점 언저리에서 나타나긴 할 거야.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집단이 있어. 근데 거기는 5점짜리 받은 애들이 겁나 많은 거야. 근데 15점짜리도 겁나 많아. 평균을 했더니 또 10점 근방에서 나와. 그러면 그 집단하고의 좀 상대적인 어떤 것들을, 어떤 석차라든가 어떤 특정 학생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도수분포는. 그래서 등장한 게 상대도수 분포표죠. 상대도수 분포표. 이거 다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해드린 거야. 상대도수 분포표는 여기 계급과 계급값이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 50, 15 여기에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가 들어가죠. 상대 도수는 뭐야?
전체 총 도수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도수값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렇지 않냐? 여기 10분의 2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는 10분의 5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10분의 3 들어갈 테니 분자들을 다 더하면 총도수.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언제나 항상 1.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선 빠졌던 누적도수 분포표라는 것도 있긴 해요. 누적도수라고 하는 건 그냥 점점 쌓아가겠다는 거니까 교육과정에 빠졌고 지금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 도수분포표를 더 확실하게 한눈에 알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그리지.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 직사각형 제일 윗변에 중점을 꼭지점으로 점으로 연결한 다음에 따다다다 그려버리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지. 야, 잘 들어봐.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계급의 크기는 계급이 5, 10,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문제 하나의 배점을 1점으로 하고 문제를 100문제를 냈다 치자. 그러면 빵점부터 100점까지 1점 단위로 다다다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하나의 막대기 하나의 간격이 좀 좁아지겠지. 이렇게 5점, 10점, 15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좁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도수 분포 다각형도 좀 짧은 꺾은선 그래프가 짧게 다다다다 꺾여 가겠지. 그럼 다시 0.5점 간격으로 200문제를 출제했다 치자. 그러면 앞에 얘기한 거에 비해서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하나의 간격이 더 좁아지지 않겠냐? 봐봐. 내가 계급의 크기를 그냥 도수가 충분히 많다라고 했을 때 계급의 크기를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그 도수 분포 다각형의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내는 그 개형 자체가 곡선을 따라가지 않겠어?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도수분포 곡선이 되겠지. 괜찮냐? 그 곡선의 개형을 잘 기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도수분포 곡선이 만들어진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점에서 이만큼, 10점에서 이만큼, 15점에서 뭐 요만큼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만들어지겠지.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면 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학생 수가 충분히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지. 수능을 봤어.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이야. 그 50만 명이 표준화 시켜가지고 점수 자체를 표준화 시켜서 뭐 그 큰 별로 다다다다 하게 되면 그 표준화 시켰으니까 점수 간격이 매우 좁아질 거 아니냐. 1등급부터 9등까지 쭉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쭉 가려면 그럼 그 녀석이 이렇게 다다다다 꺾은 그래프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곡선을 그리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1등급으로 갈수록 굉장히 적어지고요. 한 4, 5등급에 많이 뭉쳐 있겠지. 낮아질수록 또 적어지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 요 곡선의 개형을 잠깐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 다음 시간까지만. 오케이. 여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통계 부분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하셔야 될 일부예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부터 용어 설명과 더불어 136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참 좋아. 특강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확통 특강을 할 때 보통 확통이 내용이 적어서 방학 때 특강으로 삼기 굉장히 좋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뭐 전에 있던 학원도 마찬가지고 특강 시간을 많아봤자 8타임 적으면 심지어 6타임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못하게 되고 그럼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특강 들었는데 듣고 나면 집에 가서 문제를 딱 보면 뭐지? 뭐 이런 느낌? 물론 지금도 그런 거 없진 않겠지만 물론 이게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영상 다시 보면서 좀 개념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면 충분히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봐봐. 내가 아까 잠깐 그렸던 표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 5점, 10점, 15점, 쓱 이렇게 전체가 10명이었어요. 10명 여기가 2명 여기가 3명
5명. 여기가 3명. 그리고 여기를 그냥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 별량값. 그리고 여기가 도수. 뭐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의 우리가 배워야 될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질적인 둘 이상의 집단을 계속 비교하고 그 수치값을 계산하고 하셔야 돼. 그러니 그냥 도수 분포표 말고 상대 도수 분포표를 좀 만들어 볼게. 그러면 여기 10분의 2가 들어가고, 물론 0.2, 0.5 이렇게 하셨겠지만 분수로 표현해 볼게요. 10분의 5, 10분의 3 이렇게. 그럼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괜찮아. 자, 우리의 관점은 이건 거야. 상대도수 표를 그냥 그대로 보세요. 상대도수 분포표를. 내가 이 10명의 학생 중에 지금 이 표로만 보여. 중학교 때까지 그 통계적 관점에서 보자면 10명의 학생 중에 5점을 받은 학생이 2명, 10점을 받은 학생이 5명, 15점을 받은 학생이 3명이에요. 상위 30%가 15점이고요. 그 다음 50%가, 그러니까 상위 뭐 80%가 10점이고요. 그 하위 20%는 5점이에요. 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중학교 때까지의 관점. 그 우리가 지금 이 통계라고 하는 게 확률과 통계잖아. 그럼 관점을 살짝 바꿔볼게. 10명의 학생이 있어. 내가 그 10명의 학생 중에 임의의 학생 1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15점이라고 한 점수를 받은 학생일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얘기지. 괜찮아. 그러면 임의 학생 1명 뽑았을 때 그 학생이 10점을 받은 학생이었을 확률이 10분의 5라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 이 녀석들을 상대도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확률로서 바라볼 수도 있겠네. 괜찮아? 그러면 얘네들은 변수는 변수인데, 별량값들을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변수들은 해당되는 각각의 확률을 나타내는 그러한 각각의 확률들에 대한 변수니까 그냥 별량값이라고 하지 말고 라지 x라 친 다음에 라지 x를 확률, 왜 이렇게 글씨 못 써? 확률 변수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 변수들이 5점, 10점, 15점 이렇게 하나씩 끊어져 있지. 마치 뭐처럼? 자연수세대처럼 1 다음에 2가 오듯이, 5 다음에 10이 오듯이. 5부터 15까지 촤르륵이 아니라 5, 15, 20이야. 그럼 여기서 퀴즈. 이거 지금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지.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 하시겠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거에 등장하는 이 확률을 나타내는 어떠한 함수가 있을 거거든. 그 녀석의 표현을 확률이니까 확률, 이산확률 변수가 x일 때 뭐 이렇게 쓰시겠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요 x 자리에 얘 x의 집합이 5, 10, 15 이렇게 되는 거야. 원소들이 5가 한번 들어갔을 때의 확률이 10분의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를 이렇게 읽겠다는 얘기지. 봐봐. 확률 변수 x가 5였을 때의 확률 이렇게 읽겠다는 얘기. 그럼 얘가 10분의 2. 마찬가지. 확률 변수 x가 뭐 15였을 때의 확률이 10분의 3. 뭐 이렇게 읽겠다는 얘기지. 이 녀석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는 함수인데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하시겠대. 야, 헷갈리지 말자. 여기서의 이 질량, 그러니까 난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probability mass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뒤쪽에 봐봐. 야, 이산 확률 변수를 했으면 뭐도 하겠냐? 연속 확률 변수도 하겠지. 그럼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어떤 함수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확률, 그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 한대. 그럼 질량과 밀도와 이산과 연속의 차이가 대체 뭐야? 봐봐. 그것도 이게 이게 통계 애초에 이런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외국 학문이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ensity가 이게 촘촘하다라는 뜻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mass라고 하는 건 density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별량의 확률이 얼마만큼 무겁니? 얼마만큼 무겁니? 그냥 연속 이산이면 질량, 연속이면 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확률 연속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 하면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상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분포표 원래는 도수를 나타냈으니까 도수 분포표인데 이제는 도수를 싹 다 지워버리시고 확률 변수 근데 그 녀석이 하나 떨어져 있으니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나타낸 이러한 표를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용어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 괜찮아? 그럼 봐. 이제부터 좀 예시를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동전이 두 개가 있어.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등장하는 횟수.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나와. 동전 두 개를 던져, 아니 뭐 무슨 짓거리를 해서 뭐가 얼만큼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는다 하자 이렇게. 내가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등장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번 삼아 볼게. 그러면 그 이상한 그러니까 앞면이 최대 몇 번까지 등장하냐? 두 번이겠지. 동전 두 개 던졌으니까. 그럼 최소는 빵번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이산 확률 변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끊고 확률의 합은 1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이 녀석을 P x equal small x 원래는 사실 이 위에 걸 xi 밑에 걸 pi 뭐 이렇게 쓰기도 했었거든요. i는 당연히 뭐 1, 2, 3, 4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 여기도 그냥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표현 자체를 좀 디테일하게 다 하나씩 바꾸더라고요. 그냥 온전하게 다 계산해보자. 앞면이 0이 나왔어.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동전 두 개를 던졌다?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 뒤, 앞, 뒤 뭐 이거지. 그럼 4분의 그 중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뭐야? 1이잖아. 그러면 앞면이 하나 나오려면 앞뒤 나와도 되고 뒤 앞 나와도 되지. 1이겠네. 여기는 4분의 다시 1.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확률 어떻게 이거 계산하는 걸 아셔야지. 봐봐. 어쨌든 동전 두 개가 앞이 나오는지 뒤가 나오는지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불문하는데 잘 들어야 돼. 각각이 서로 독립인 거 인정.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전이 앞이 나오건 뒤가 나오건 이 녀석이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는 확률에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을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 독립시행으로 가자. 독립시행으로.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에 그 두 개 모두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등장하지 않고 뒷면만 두 개 등장하든지. 그럼 여기 그냥 0으로 갈게요. 두 개 던졌을 두 번의 시행에서 한 번만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앞면이 등장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뒷면이 등장하든지 아니면 두 번 던져서 두 번 모두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등장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등장하지 않던지. 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 얘가 4분의 2. 얘가 4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변하는 거 확인하자. 0, 1, 2. 변하네. 그러면 2, C, X. 함수니까 변수는 X를 사용해 볼게요. 0, 1, 2. 변하지. 2분의 1의 X의 제곱.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항상 얘랑 더하면 얘 되는 거잖아.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요 뒤쪽의 확률은 2-x 인정. 봐. 0 들어가면 2C 0, 2분의 1에 0, 2분의 1에 0 들어갔으니까 2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뒤에다가 x는 0, 1, 2 이렇게 달아주시면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의 이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함수지. 얘가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럼 그 녀석의 표현을 확률, 우리의 이산확률 변수가 스몰 x일 때 그때의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시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물론 모의고사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안 나와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세요. 확률 1번 어떤 상황 게시해주고 1번 이산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주세요. 2번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주세요. 3번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해주세요. 서술형 내신 대비하시자고. 요거는 괜찮아? 그럼 그 확률을 구할 때 확률 질량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건 괜찮은데 그 수치들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공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독립시행이든지 아니면 분하로 분배든지 순열조합이든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확실하게 돼 있으셔야 충분히 이렇게 식으로 세우는 데에 무리가 없으시겠지. 그죠? 그 통계의 시작 자체에 베이스에 순열조합 확률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그러한 단원들이 있는 거고요. 오케이. 야 내가 잠깐 책 보자. 136페이지. 지금 확률 변수 여기서는 뭐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는 뒤쪽에서 할 거니까 이산확률 변수가 이런 거예요 라고만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37페이지 봐봐. 여기에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떤 것입니다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밑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뒤쪽 거 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패스. 138페이지 보세요. 열심히 들어야 돼. 통계 쪽에서는 안 틀리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138페이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미안 밑에 닮은 꼼지 1-1번부터 봅시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1-1번 뭐야 1-1번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3명 대표를 뽑을 때 선출된 여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야, 3명 대표 뽑을 거야? 그럼 여자는 몇 명 아니면 몇 명 아니면 몇 명 아니면 몇 명이야? 여자 대표가 안 뽑힐 수도 있지. 그잖아? 1명 뽑힐 수도 있고요. 2명 뽑힐 수도 있고요. 3명 모두 여자 대표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밑에 철저하게 이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떤 식을 쓰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대박? 전체 몇 명? 6명이잖아. 그러면 63분의 여기다 쓸까? 63분의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때 여학생이 뽑히지 않으려면 남학생 중에서 3명을 다 뽑고 여기까지만 하고 남학생 4명. 아 남학생 4명이야? 고마워. 야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요. 제가 남독증 있어요. 남학생 4명. 그러면 7C3분의 4C3 하면 보통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끝냈었잖아. 근데 사실 뒤에 뭔가가 생략돼 있었지. 이거는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다 뽑고요. 여학생 3명 중에서는 뽑지 않아요 라는 얘기잖아. 이거까지 디테일하게 다 써주시면 돼. 그럼 그 다음 건 7C3분의 이번엔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요. 여학생 중에서 1명을 뽑아요. 뭐 이 소린 거고. 그 다음 건 7C3분의 남학생 중에서 1명을 뽑고요. 여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요. 얘는 7C3분의
남학생 중에서 뽑지 않고요. 여학생 중에서 3명 모두를 다 뽑아요. 뭐 이 소리인 거잖아. 일단 그 값을 계산해보자. 성태는 많이 힘든가 봐.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있네. 7C3 얼마야? 얼마예요? 35. 아, 인원이 많으니까 덥네요. 4C3 곱하기 30방 하면 4겠지. 그 다음에 35분의 4C는 63, 18, 35분의 43, 12, 35분의 그냥 1 이렇게 되면 분자 싹 다 더해봐. 분자 싹 다 더하면 35 되는 거 확인되죠? 그 확률의 총합은 1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내가 얘를 한번 일반화 시켜보고 싶은 거야. P large x equal small x 확률 질량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7, C, 3 7명 중에 3명 뽑는 건 변하지 않죠. 그 위에 올라갈 녀석이 여학생한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상황인 거니까 곱하기 3C x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앞에 남학생은 4 C 요 뒤쪽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 그렇지, 3-x 3-x. 내가 뽑고 싶은 게 지금 3명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한 명 들어가면 여기 빵명이면 여기 3명, 한 명이면 여기 2명, 2명이면 1명, 3명이면 빵명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다가 요거 표현해 줍시다. x는 0, 1, 2, 3 이렇게까지. 이게 확률 질량 함수. 그럼 봐. 1번 x의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분포표 요거 두 개가 답이네요. 1번 답. 이렇게 가. 근데 분포표 적으실 때는 요거 쓰지 마시고요. 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35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약분이 가능하면 표를 만드실 때에는 기하분수로 표현하시면 돼요. 얘는 기하분수는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자, 2번. 선출된 여자 대표가 없거나 2명이라는 거. 자, 이산확률 분포표는 표가 나와 있으면 베리베리 땡큐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표가 없겠지. 표가 없으면 그냥 꼼수 부리지 말고 표 그려. 그게 제일 빨라. 표 만들어야 돼. 항상 표 만들었어. 그랬을 때 2번 보시면 여자 대표가 없거나 2명일 확률. 2명 이상이냐? 그냥 2명일 확률. 그럼 얘 더하기 얘 하시면 되죠. 얘 더하기 얘 하시면 되잖아. 선생님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나요? 저는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합집합을 구할 때는 교집합을 빼야 한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해봐. 여학생이 없으면서 2명일 수 있어? 이산확률 분포에서 애초에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이 뭐란 얘기야? 배반!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 헷갈리지 마. 그냥 더할 때 그냥 거리낌 없이 더해주시면 합집합의 확률이 돼요. 괜찮아? 배반하고 독립하고 헷갈리면 진짜 지옥 간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정답 얘랑 더했으니까 35분의 16 나올 거고요. 여자 대표가 1명 이상 선출될 확률. 여자 대표가 1명 이상이니까 이만큼 35분의 31. 그 표 그리면 그거에 대한 새끼 문제들은 그냥 답이 촥촥촥 나와. 표 그리면 돼.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을 확률면서 x라고 하자.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다. 빠바밤. 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을 확률면서 x라고 하겠대. 제일 작은 거 얼마? 2. 두 개 주사위 던졌을 때.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괜찮아? 2가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1, 1밖에 없잖아. 3이 나오는 경우는 1, 2하고 2, 1. 36분의 2. 4는 1, 3, 3, 1, 2, 2. 3개. 5가 나오는 경우는 1, 4, 4, 1, 2, 3, 3, 2. 4개. 야, 이거 공통점. 합이 홀수일 때는 짝수게 나오고 합이 짝수게일 때는 홀수게 나오지. 그 홀수를 만드는 게 뭐야? 2, 2, 3, 3, 4, 4 이런 애들 때문에. 거기 36분에 6이 되는 경우는 1, 5, 5, 1,
33, 24, 46 5개. 7이 되는 경우는 16, 61, 34, 43, 25, 52 6개. 36분의 8이 나오는 경우는 44. 근데 17이 없지. 주사위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2, 6이 최대일 거 아니야? 6이 35, 53 다시 5개. 그럼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기준으로 해서요. 36분의 4, 36분의 3, 36분의 2, 36분의 1. 1부터 5까지가 15고요. 5부터 1까지가 15라서 분자 다 더하시면 36 맞아요. 그래서 총합은 1. 이렇게 나오는데 주사위 던졌을 때 합이 나오는 확률 목표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뭐 쉽잖아. 그냥 2부터 12까지 나오는데 36분의 1부터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8을 만들 때 앞에서는 1과 자기 자신 마이너스 1, 1과 3, 3과 1, 1과 4, 4와 1을 셀 수 있었지만 7을 넘어가면서부터는 1, 7 이게 안 만들어지지. 여기서는 1, 8과 2, 7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짝수 개수씩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랬을 때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질량 함수는 요거는 얘기해 줄까? 그냥 얘는 확률 질량 함수는 뭐 필요는 없는데 굳이 쓰자면 얘는 나누셔야 돼. 그냥 36분의 K 30 X 36분의 얼마야? 13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 X는 1, 2, 3, 4, 5, 6, 7까지 뭔 소리야 헛소리야 1, 3, 4, 5, 6까지 5, 6, 7까지 7은 여기서 내가 상관없긴 한데 여기 8 들어가면 8, 9, 10, 11, 12 이렇게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오는 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은 36분의 1, 2, 3, 4, 5, 6, 5, 4, 3, 2, 1 확률 질량 함수는 절반 딱 끊어가지고 7은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되고 뭐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는 그 뒤거든요. 얘 잠깐 지울게요. 얘 뭐 그냥 필기 하신 분들은 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찾으면 되잖아. 그냥 단순해서 p x의 제곱 마이너스 13 x 플러스 40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안에 있는 게 그냥 간단한 2차 방정식이죠. 8하고 5 들어가시겠네. 그러면 이걸 풀어버리면 x는 8 또는 x는 5인 거잖아. 5와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5화가 왜 기억이 왜 나와? 기억의 음성이? 합집합이지 합집합. 5화는 end가 교집합이고 그런데 얘네들은 각각이 전부 다 무슨 사건들? 배반들.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잖아. 서로서로에. 그러니 얘는 P, X는 8 더하기 P, X는 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하고 8하고 더해주면 36분의 9라서 4분의 1 뭐 이렇게 계산하시겠다는 얘기. 단순하죠. 제가 이거 아까 확률 질량 함수를 왜 그냥 이게 그냥 강조 안 하고 그냥 지워버 버렸냐면 여러분들도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게끔 하려면 지금처럼 다 조합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할 거예요. 이것처럼 단순하게 1, 2, 3, 4 이렇게 나타날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세야 되는 경우 얘는 세야 되잖아. 그런 거는 확률 질량 함수 구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페이지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139페이지. 야 이게 다 되고 있냐? 괜찮냐? 이게 수학이 어느 단어는 그렇지 않겠냐만 통계 쪽은 앞뒤간에 단원과 다 다른 미적분이나 뭐 수투나 미투 기백에 비해서 그 단원들하고는 좀 이질감이 좀 있긴 한데 이 책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단원과 단원 사이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단원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뭐 하나라도 중간에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다음 단원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좀 빈듯한 부분이 생긴다라고 느껴지시면 꼭 질문하시고 영상 다시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2-1번 갑시다.
확률 질량 함수가 는 3x의 제곱 분의 k x는 0, 1, 2, 3 이렇게 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봐봐라. 3의 빵제곱 k가 잠깐만 x가 빵 0, 1, 2, 3이야? 3x의 제곱 그러면 3의 빵제곱분의 k 3의 1제곱분의 k 3의 제곱분의 k 3의 세제곱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냐? 얼마? 1 k는 1부터 아이씨 k 썼잖아. n은 1부터 하나 둘 서이 너희 4까지 k 앞으로 뽑고 뒤쪽이 뭐렇게 만들면 돼? 3에 n-1제곱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어머나 세상에 등비 한만 살짝 구해주시면 되잖아. 그럼 k 곱하기 등비 한 마리분의 한 마리네 그죠? 공비 1보다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한 마리 그대로 쓰시면 돼. 한 마리 3분의 1 분의 초항 얼마? 1 무시합시다.